안녕하세요. 5월 12일 월요일 기대수 3기 서브 스터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MCT,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럼과 NIP죠.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MCT, 얘가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럼이고요. 스테이트먼트는 어, EN이 어, 모노톤 근데 이제 디크리징도 되죠. 시퀀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AN이 이제 A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이제 AN이 A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면 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존재를 하는데 알파라고 존재를 하는데 얘가 이제 스프리멈 an이 되겠죠.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또는 이제 인피멈 an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증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증명을 하자면 어 그 뭐지 an이 어 increasing하고 그리고 바운디드라고 할게요. 바운디드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요거를 만족을 하겠죠. 요거를 만족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바운디드 돼 있으니까 수프리멈의 AN을 그냥 이렇게 쓸게요. 수프리멈의 AN을 얘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엡실론을 만약에 잡았을 때 이제 알파 빼기 엡실론이 어 알파 빼기 엡실론이 이제 그 알파보다 작은데 근데 이제 n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알파 빼기 엡실론보다 an이 더 큰 라지 n이 존재를 할 거예요. 자연수 중에서. 그러면 모든 n에 대해서 어, 알파 빼기 n 엡실론이 an보다는 작고 그리고 얘는 an 왜냐면 increasing하고 bounded라 그랬으니까 AN보다 작고 근데 얘는 수프리멈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근데 알파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아이고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AN에서 이제 알파를 뺀 것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프리멈으로 그 뭐냐 극한이 수프리멈이 된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끝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으론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네스티드 인터벌
property인데 statement는 in 이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in을 잡았을 때 얘가 이제 closed interval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in이라는 얘기가 in이 이러한 an, bn 이런 클로즈드 인터벌로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n에 대해서 in이 in 플러스 1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in을 모두 교집합한 것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공집합이 아, 아니다. 네. 의외로 그 IN 더하기 1이 아마 더 안쪽으로 가는 게, 오, 맞아요. 이거 반대로 썼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돼야 되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은 이게 이제 closed interval인데다가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하니까 그럼 인터벌이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b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얘가 bn이 되고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어, 모든 m에 대해서 그렇지 모든 m에 대해서 an이 an 더하기 m보다 작거나 같고요. 근데 얘는 bn 더하기 m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이제 bm보다 작거나 같게 돼서 이러면 이제 m과 a와 b의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디펜던시를 없애는 거죠. a와 b가 서로 독립. 이제 m하고 n에 대해서인 거죠. 서로 독립이 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어, AN은 모노톤 인크리징 한 수열이고 그리고 아무거나 B를 잡았을 때 바운디드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뭐 B1을 잡아도 되니까 바운디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MCT에 의해서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AN이 어 수프리멈 오브 AN으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근데 걔는 이제 BM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BM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러면 BM은 모노톤 디크리징 이면서 이제 바운디드가 되겠죠. 똑같이 바운디드. 그래서 다시 또 by MCT에 의해서 리미트 BN이 n이 번대로 갈 때 BN이 이제 인피멈의 BN이 되는데 걔는 이제 AN보다 AM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겠죠. 모든 M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리미트 AN이 이제 수프리멈 AN인데 걔가 이제 리미트 BN 이 BM보다는 이제 작거나 같고 걔가 인피멈 BM 이렇게 되는 관계가 성립해서 그래서 이제 어
이게 N1부터 무한대까지 IN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기에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틀린 게 있다거나 등등. 네,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증명한 게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실수의 공유로서 가정한 다음에 MCT가 된다라는 걸 증명했고, 첫 번째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MCT가 되면 NIP가 된다라는 걸 증명했는데, 그 혹시 저희가 반대도 증명을 했었나요? 네, 네. 반대는 안 반대는 했죠. 반대는 제 기억에 그 뭐냐 본 스터디에서는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 NIP에서 MCT로 가는 거랑 네, MCT에서 LUP로 가는 그 두 개를, 그게 아마 네네. 엑셀사이즈라서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저도 기억이 약간, 저 그때 그 콜로퀴움 때문에 한번 준비하면서 증명을 다 해봤던 것 같긴 한데, 네. 가물가물하네요, 약간. 어, 반대 방향 켜고. 저도 살짝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 네. 메인 스터디 다시, 영상을 다시 봐야겠네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여기 있겠다. 잠시만요. 어디 봅시다. 날짜로 해놔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 어디서 나오는지. 일단, 네, 그렇고. 일단 그래서 증명까지 다 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수의 공리라고 이제 이걸로 이제 실수를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영상에 나왔는데, 음,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그냥 생각이 든 거는, 그, 실제로 이제 뭐라 그러죠? 얘가 MCT가 이제 MCT와 이제 NIP랑 동치인 거잖아요. 근데 동치인 거를 꼭 증명하는 거는 이제 중요하긴 하겠지만, 증명하지 않아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동어 반복하는 느낌인데 조금 이제 표현을 달리해서 하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 두 개가요? MCT랑 MCT랑 NIP랑 그, 뭐였죠? LUP? 리스트 오브 바운드. 네네네네. 네. 그거랑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랑 확실히 MCT랑 LUP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왜냐면 그 뭐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프리멈이 있다. 그러면 수프리멈이 수프리멈을 이제 어떤 실수로 잡을 거고, 그다음에 MCT에서도 수열 얘는 이제 수열은 아니고 이제 집합이었는데, 얘는 수열로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그 수프리멈 극한을 이제 수프리멈으로, 극한이 수프리멈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 명제라서,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한 느낌. 원래 그전에는 본스터디 할 때는 그냥 따로따로 놀았는데,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는 MCT를 이렇게 해놓은 느낌이랄까. 이쪽, MCT는 한쪽 방향, 그러니까 뭐,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이렇게 따로면,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거의 뭐, 비슷비슷한 얘기 하는 거구나. 약간, 그래서, 그래서 동치겠구나. 정도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게 그 반대 방향
증명하려고 해봤을 때, 그때 좀 느낀 것 같아요. 스프링멈이 존재한다는 리스타크 바운드 프로퍼티가 만약 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어떤 올라가는 수열이 있을 때, 그게 당연히 리미트가 있어야겠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인크리징 시퀀스 아무거나 줘도, 모든 인크리징 시퀀스 줘도 바운디드가 되어 있으면은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역으로 그러한 수열들은 이제 어퍼 바운드가 있는 하나의 그러면 당연히 되겠구나. 뭐, 우리가 어퍼 바운드가 있는 집합을 항상 그 안에 있는 수열로 표현해주면 되니까,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그러면 되겠구나. 뭔가 이런 그 과정을 해보다 보니까 저도 좀 이제, 그러면 이게 동치라는 느낌이 조금 드네라고 느꼈던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직접 해보기 전에는 사실,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동치인 명제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 말고도 뭐였더라? 그 볼차노 스트레스 정리도 있고, 뭐, 네네. 그러니까 뭐, 바운디드면 항상 저기가 된다. 하여튼 서브시퀀스가, 필요한 서브시퀀스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어,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또 뭐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포시 수열이 필요한다는 거랑, 아르키미데안 프로퍼티가 성립하면, 또 이제 역시, 이 컴플렉스 액션 만족하고, 음, 라는 것도 있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서, 좀 되게 복잡한데, 저는 그래서 좀 더 재밌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치인 명제가 되게 많이 있으면, 그 중에 아무거나 뭐 하나를 잡아서 얘라고 정의를 하면, 어차피 나머지 다 똑같은 말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어떤 해석학 책에서는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해석학 책에서는 MCT를 스트레스 액션으로 정의하거든요. MCT를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NCT를 컴플리니트 액션으로 아, 정의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MCT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MCT가 성립하는 그 필드를, 오더 필드를 이제 컴플리트 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LUP를 보여요. 아, 그러면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기준이 반대예요. 기대수 영상 기준으로는 LUP가 성립하는 게 컴플리트 하다라고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MCT가 되는데, 음. 그러면 그게 실수가 똑같이 정의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동치인 명제라서. 네,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네네. 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네. 아니요,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주의해야 될 건, 그게 떠오르네요. 그때, 전 이제, 컴플레인트 한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P 에릭 넘버, 그러니까 피진 수들, P는 이제 소수고, 뭐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무한히 많은 컴플리트한 걸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컴플리트는 코시 컴플리트의 컴플리트였었고, 지금의 음. 컴플리트는 코시 컴플리트에다가 아르키니안 프로퍼티를 추가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뭐였지, 유엔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가지고, 아, 이렇게 좀 다르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는데, 음, 그러면 혹시 그 부분 제가 좀 까먹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공유해 이거, 보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제가 컴플리트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AUP였고, 리스트 어퍼바운드, 였고, 첫 번째가 MC였고, MC였는데, 어, 또 다른 게 이제, 호시 컴플리트랑 마네킹에 대한 또 뒤로 저는 알고 있대요. 이거는 R을 쓰면, 근데 이 컴플리트니스 액션이라는 말을 쓸 때 두 가지를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코시 컴플리트니스랑 이 LUP 요 컴플리트니스랑 요 컴플리트는 좀 다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코시 컴플리트의 의미는 모든 코시 듀얼이 수렴이 컨버지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모든 코시 듀얼이 컨버전다. 코시 듀얼이라는 건 뭐냐면, 어, AN이 만약에 코시 퀀스라는 거는, 음, 한 N과 N을 준비해서, 의미의 뒷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N과 N을 준비해서, 했을 때, 만약에 N과 N이, 아, 아, 음, N, 대문자로, 만약에, 아니, 어, 어떤 n이 존재해서 n과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an과 an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수식별은 이제 이렇게 있으면 a1, a2, a3, a4 어떤 시점 이후부터는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내가 어떤 예를 들면 2라고 적다. 뭐 n은 2라고 적으면 이거는 어떤 이 수열들의 간격이 입출력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 그 둘 차이를 입출력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 근데 뭐 여기서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입실론을 먼저 던져주면 이제 그 입실론보다 차이가 작게 만들 수 있는 어떤 n을 찾아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얘네들의 간격이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 간격이 줄어들지 않으면 이제 이걸 만족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코시 수열의 직관은 이 이제 차이가 줄어들게 만드는 어떤 그런 수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코시 수열들이 다 실험한다라는 거를 코시 컴플리트라고 부르고, 거기에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가 추가가 되면, 이게 같이 있으면 이제 LUP랑 동치가 되는 거죠. 얘네가. 그래서 그때 채널주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 이제 우리가 실수 R을 컴플리트한 뭐 순서가 있는 오더가 있는 필드다라고 하면 R은 유일하다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R은, 그러니까, 컴플리트한 오더 필드는 R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이소몰픽하다. 만약에 있다면, 결국 R과 아이소몰픽하다라는 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 R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했었던 게, 이때 컴플리트는 LUP 컴플리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 컴플리트는 MCP 컴플리트나 뭐 LUP 컴플리트를 이야기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 코시 컴플리트는 더 약한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더, 더 첨가해 줘야지, 이제, 비로소 LUP 컴플리트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코시 컴플리트만 만족하는 그 필드는 R과는 동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R과는 아이소모픽하지는 어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콧이 컴플리트한 한 필드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근데 업투 아이소모픽은 해도 아이소모픽한 것끼리 모아도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시 컴플리트는 되는데 아르키미디안 프로젝트 성립하지 않는 그런 필드가 있는 그 예시가 있거든요. 그게 뭐였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제 기억에는 이제 R에다가 이런 거를 이제 추가해준 어떤 그 집합이라고 저는 알고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잘은 모르거든요. 그게 롱 라이언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렇게 잘 아는 건 아니고 그냥 봤던 거 기억인데 어 이제 우리가 실수에서는 무한대라는 이거를 어떤 소로 택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어떤 특이하게 정의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뭐 하나의 수처럼 다룬다고 했었는데 하여튼 뭔가 이런 어떻게 되게 특이한 뭔가를 정의를 하면 걔는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필드는 돼요, 여전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컴플리트 하지는 않은 거죠. 음. 하여튼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를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다. 모든 그 필드가. 근데 우리가 정의한 그 실수 R은 되는 걸로 이렇게 정의했죠. 그래서 그 기대수 영상에서도 우리는 LUP를 만족하는 그 필드를 실수라고 정했기 때문에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 당연히 되는데 그걸로 우리가 증명했던 게 몇 개 있었잖아요.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떤 뭐 한다라고 했던 게 이제 우리가 정의한 실수는 이 AP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고, 어, 네. 근데 그 컴플리트라는 의미를, 얘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코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플리트 하다라고 얘기하면, 이 코시 컴플리트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컴플리트 말고, LP 컴플리트 말고, 어, 일반적으로는 코시 컴플리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위상수학을 공부하다 봤거든요. 컴플리트 하다라는 건 코시 세어리 수렴하면 컴플리트라고 하겠다. 뭐 이런 그 정의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컴플리트 하다라고 하면 아 얘는 코시가 수렴한다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이 위에 1, 2, 3하고는 다른 얘기가 된다. 그때 그랬던 얘기였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건 이제 비가 성립하신 예시였고 그 P-에딕 필드였나? 하여튼 P-에딕 넘버로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P 진수를 뜻하는데요. 근데 P는 이제 프라임이고 근데 프라임 무한히 많으니까 뭐 2진수, 뭐 3진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무한히 많을 건데 얘로 각각의 이런 뭔가로 만들어내는 그 컴플리트한 필드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때 컴플리트는 코스 컴플리트고
이 실제 필드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로 만들어내는 그런 필드들은 컴플레인트 필드이긴 한데, 얘는 R하고는 구조가 다른 거죠. 얘도 역시 컴플레인트지만, R하고는 구조가 다른. 근데 얘네들끼리도 구조가 다르대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다 구조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마다 만들어지는 게 무한히 많을 거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교수님 말씀하신 게 컴플레인트는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다. 무한히 많다. 소수 개수만큼 많다라고 하셨던 게 이 내용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피해딩 너머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얘기가 있었던 말은 그냥 예, 이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궁금한 게 제가 이제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그 포함을 하면 왜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가 성립을 안 하죠? 이게 nx가 1보다 작게 되는 이제 x를 잡을 수 있다. 인 말씀에 거잖아요. 대한 프로퍼티는 음, NX가 60년, 뭐, 1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우가 이렇게, 보통 X-1일 때, 브랜드 N이 존재한다. X 대 NX가 Y보다 큰. 근데 이때 이제 X가 0보다 큰. 둘 다 양수자거든요. 둘 다 양수자가 큰 거. X만 양수 잡고, X, Y는 쉽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럴 때, 요걸 만족하는 N이 존재한다 해서, 이제 X에다가 N배를 막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Y를 뛰어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였죠. 네, 맞아요. 크다네요. 그쪽이. 네. 어, 그 내용, 제가 여기다 있는 걸 한번 적어 볼게요. 지금 방금 찾았는데, y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뭐 불가능하다 뭐 이런 쪽이 되려나요? 제가 그 토픽 그, 이게 뭔지 지금 몰라서 지금 보고 한번 볼거든요. 내용은,
그렇게 정의를 한대요.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뭔 말인지 잘 어, 모르겠습니다. 저기 define xy as usual에서 xy 프라임이 xy 프라임 이 왜 저렇게 되는 걸까요? 저게 왜 전체 괄호하고 프라임이 되죠? 더하기도 음,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x랑 x 프라임이랑 같나요? 약간 전혀 모르겠는 뭔가 그냥 툭 튀어나온 느낌이거든요. 채도, 근데 이게 내용이 어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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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얘는 지금 아르키미디안이 아닐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어, 근데 일단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일단 얘를 보면, 논 아르키미디안한 필드를 구성을 해보겠대요. 근데 어떻게 구성하냐면, F라는 필드는 있는데, 그 필드가 있으면 사칙 연산이 잘 될 거고, 두 개의 소단 카피 오브 R. R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걸 합친다는 게 같거든요. 이쪽 R하고 이쪽 R하고 합치는데, 어, 이 프라임을 지금 붙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것들. 그걸 구별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있는 애들은 X하고 Y, 이쪽에 있는 애들은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해보자. 그래서 R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X 더하기 Y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Y 더하기 이쪽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를 두 개 더하는 거는 두 개를 더해서 요거 한 걸로 정의하고, 이쪽에 있는 거 두 개 더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그럼 이거는 이거겠죠? 이건 아닌가? 아무튼, 이쪽에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반대쪽이 되게끔 했대. 그 다음에 x에다가 y 프라임을 더하면 x 더하기 y 프라임이 된다고 정의했대. 곱하기도 뭐 이상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불간의 이 순서는 x가 y, n, x, y에 대해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해서 이게 된다. 만약에 x가 그래서 얘네들의 순서가 있을 텐데, 만약에 x, y가 이런 순서를 가지면, 그러한 x, y들에 대해서는 요거를 만족한다. 이쪽에서도 그 순서가, 반대쪽에서도 만족해야 되고, 마치 그러니까 약간 평행세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R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구분하기 위해서 프라임을 적어서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실수해서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정의를 하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알키미디안 프로퍼티가 성립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음, F에서 임의의 아르키미디안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말과 같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이전에 뭐 x가 0보다 크고 y가 f에 있을 때 모든 n에 대해서 nx가 y다 이 얘기죠. 이럴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괴상하게 정의된 이 롱 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롱 라인은 제가 뭔지 직관은 잘 모르겠는데 어 이게 이제 어떤 교재에 나와 있는 필드가 되지만 아르키미디아는 안 되는 예시를 들어줬거든요. 음, 약간, 근데 네. 어 얘는 컴플리트도 안 돼. 그건 안 되다. 네, 말씀. 그냥, 약간, 뭐죠? 하늘에서 그냥 뚝 하지? 떨어진, 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저거를 왜 네,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걸 생각을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수많은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 뭐, 모르겠다. 뭐, 뭔, 이게 무슨, 네, 제 생, 네. 제 생각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르키미디안이 성립하지 않는 게 있을까를 골똘히 고민하다가 아, 이제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는 정확하게 스테이트먼트가 아까 전에 이거였잖아요. 네, 이거. 이거를 반하게 이거에 이제 반대되는 그 거짓이 되는 이거에 부정한 그 명제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 머리를 막 써가지고 어 이렇게 하다가 얘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자들은 정확하게 동치인 명제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예를 네, 들면 우리가 LUP를 만족하는 걸 컴플리트라고 정의를 딱 했는데 그럼 이 컴플리트랑 동치인 거 뭐 있지? 이런 거 이제 하다가 이제 해놓은 게 이게 된다라는 건 LUP를 만족하는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 돼야겠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알아냈는데 그러면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가 안 되면은 컴플리트 당연히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 조건들을 하나씩 이렇게 빼가면서 그런 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실수가 되는 조건. 그리고 음, 이거 빼면은 얘는 실수는 안 되지만 뭐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틈새를 다 메꾸고 싶어 했던 뭔가 그런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뭔가 뚝 떨어진 느낌, 당연히 그렇죠. 의도적으로 이제 수학자들이 찾아내려고 이제 막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그렇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요, 증명은? 진짜 알았을지 안 되는지?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나요? 그냥 보류할까요? 어, 한 5분만 해볼까요? 네, 뭐 해보시죠, 그러면. 한 5분 해보고 안 되면, 네, 넘기고, 잠깐만요. 저는 어, 사실 전혀 갈피를 못 잡겠어서 일단 따라가겠습니다. 일단은, 예, 예. 네, 네네네. 저도 몰라. 이거, 이런 게 그러니까 아르키메데 안 되는 거 있었지라는 그 예시는 어디 있는지 봤는데, 이제 들여다보진 않고, 뭐야, 모르겠다, 이러고 넘겼는데, 지금 처음 스테이트먼트 봤어요. 이거 보면. 이쪽에는 얘하고 이쪽에는 얘하고 구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핵심은 얘가 되겠죠? 요거, 순서 관계. 그러면, 이쪽에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반드시 성립하는 거고, 그걸 되면 얘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y를 하나 더 잡았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음, 이런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네, 정확하게 n이, 어떤 n을 넣어도 다 안 되는.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X랑 Y를. 어, 음, x가 y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수에서는 무조건 착 중 하나인데, 실수에서는. 그러면은 세 개 구분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실수는 아니니까, 근데 쟤도 어, 실수 중에서, 그러니까 실수, 합집합 실수라고 네, 한 거 아니었나요? 네. 근데 같은 실수인데 이쪽에는 프라임이 달라지고, 위계도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y 프라임이 3 프라임이라고 해보고 이쪽에는 어 y를 여긴 3, 4라고 해보고 여긴 3 프라임, 4 프라임이라고 하면 일단 이거 해볼까요? 그래서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정의하면 이 논리에 의하면 x는 항상 y 프라임보다 작거나 같대요. 모든 x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3 이게 된대요. 음, xy에 대해서 이게 된대요. 음, 근데 이것도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던 거고, 이제 우리가 어떤 평행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프라임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된다라는 게 되니까, 이걸 활용하면은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x가 요게 되지만, x, x하고, 예, 그쵸? x하고 y하고 요거인데, 요게 되는 걸 찾아가지고, 지금 같은 예시를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x를 3이라고 하고 y를 2라고 하면 y 다시는 2 다시가 될 건데 얘네들의 위계가 y, x, y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 3, 2 다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얘네가 양수인 건 아닐까? 음, x에다가 x에다가 n을 막 곱하더라도 항상 3n 하더라도 2가 같거나 같을 수 있는 거 모르는. 그러면 곱한다라는 건 뭐 있지? 여기서? 잠깐만요. 곱한다라는 건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치? 곱한다라는 거는 3하고 y 프라임 이것을 곱하면 3하고 2 프라임 곱하면 6의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3 프라임, 2 프라임 곱하면 6의 6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 저게 그 오른쪽에 쓰신 게 3n이 2 프라임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죠. 이거요? 네, 아닌가요? 일단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x, y 이거를 3, 2 이렇게 보긴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 헷갈려. 그러니까 하나를 찾아야 돼요. 무조건 그 쌍을 찾아가지고 네. F에서 이 XY 쌍을 찾아가지고 어떠한 n을 넣어도 이게 돼야 되는데 이 곱하기를 또 정의를 여기 새로 해줬으니까 얘는 그럼 뭐야? 3 곱하기 n이 뭐지? 3 곱하기 3 프라임, 2 n을 프라임. 그 위에 보시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 x, y인 게 있어서 그걸로 하면 3 프라임, n 프라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3 프라임 n 프라임이네요. 그러면 3 프라임 n 프라임이라고 하면 요거는 되죠. 얘네들의 위계가
XY가 되니까. 그러면 3 프라임, N 프라임이랑 얘랑 같은 거고, 얘가 항상 이거라서 모든 N을 넣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고. N이 오거든. 이게 뭔데? 그거 아닌데? 근데 저게 x가 2라 그래서 x 프라임이 2 프라임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냥 약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건가요? 네, 그냥 같다고 하니까, 뭐, 네, 네, 일단 좋습니다. 뭐, 아니면 X를 3 프라임을 주는, X를 3 프라임으로 주는, 3 프라임, Y는, Y가 3 프라임하고 2 프라임의 관계는 쭉 되네. 음, 그냥 3 프라임에다가 N 빼가지고, 2보다 항상 두께 말이겠습니까? N에다가 3, 교환법, 그냥 N에다가 표현한 건 N 곱하기 3을 표현했네. 3N의 프라임이니 3N의 프라임은 어떻게 되지? 3n의 프라임은 3 프라임 n 프라임이었어요. 아니요. 3N의 프라임이 N 곱하기 3 프라임이 뭐거든요. 이게 N 곱하기, 이게 다른가? 이게, 아, 그게 Y.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위에서 XY 프라임이 XY 프라임이라고 했고, 프라임 프라임이 XY라고 했기 때문에, 어, 이게 N 곱하기 3 프라임이면 얘는 N3 해서 프라임이고 얘는 3N의 프라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럼 3N의 프라임의 위치가 어디니까? 그러면 3N은 3보다 클 거고 그러면은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데 아니면 2 프라임 붙이면 어떡하지? 3 프라임 곱하기 2에 2 프라임 이게 항상 될까? 그러면은 3N의 프라임이고 그래도 안 돼.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그냥. 모르겠네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책에서 네. 봤다는 건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신기하네요. 하여튼 그렇게 나왔을 것 같긴 해요. 네.
그 일단, 아르키메데 안 되는 걸 찾고 싶어가지고. 음, 일단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아, 그거 있잖아요. 저희, 이거, 그때, 이거, 네네네. 이거를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서브로 하면 라인 인테그랄이 이게 2파이가 되냐, 제로이냐인데, 얘는, C가 원을 포함하는, 그 둘러싸는 거, 얘는 둘러싸지 않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 여기 있으면, 이렇게, C가 이렇게 그 끝점이 닿아 있는, 이렇게 생긴 거랑, 뭐, 바깥에서 이렇게 한 거는, 여기다가 대고 이제 적분하게 되면 얘는 0이 나오는데, 얘는 2파이가 나오는데요. 왜냐면 여기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 방향이랑 이 방향이랑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그림 정리 막 이런 거랑 연관이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면 2파이가 나오고 얘는 0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F가 그라디언트 F가 되는 그런 F가 음, 탄젠트 인버스의 X분의 Y를 잡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y.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x가 돼가지고 이, 이 f가 이제 그라디언트 f가 되는 그런 f를 이제 찾으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라디언트 f로 바꿀 수 있고 얘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f의 r에 b에서 f의 r에 a를 빼면 되는데 이때 이제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RA하고 RB가 같아. 근데 RA, RB가 같다라는 말은 시작과 동점이 그냥 같은 거일 뿐이니까 이 점이 RA면서 동시에 RB. 이제 RT라는 거는 이 커브를 의미하는, 이 커브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T가 뭐 T일 때는 요 점, T가 T'일 때는 요 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커브를 찍으면 여기가 이제 시작과 동점이 같아지면 이제 무조건의 기본 정리에서 이제 0이 된다. 인데 이제 그 여기 원점을 포함할 때는 이제 달라져서 뭐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로부터 뭘 알 수가 있는 거죠? 곡선을 구분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 점이 엄청 중요한 점이 된 거잖아요. 이 그 원점이 원점을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커브로 2차원에 있는 커브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모든 클로즈드 커브를. 그래서 뭐지? 이 적분 값으로 어 파이가 되는 커브, 0이 되는 커브, 클로즈드 커브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죠. 파이가 되는 얘는 오리진을 포함하고 얘는 안 포함하고. 그러면 우리는 2차원에 있는 클로즈드 커브를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적분 값으로. 음, 얘네들이 위상적으로는 똑같은 말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미적분학을 하다 보면, 어, 미적분학의 어떤 적분값 같은 것들로, 어, 기하적인 대상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분류를 하다 보면, 어떤 위상이라는 뭔가에 다다를 것 같다. 그런 생각에, 그러면 얘는 어떤 걸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걸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토폴로지에서는, 어, 똑같지 않나? 이게 어차피 클로즈드 커브면은 이렇게 우리가 컨티뉴티 늘려도 되니까,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나, 이쪽에 있나, 저쪽에 있나, 다 호명 물픽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희의 그거였죠. 그, 네. 어떤 거였는데, 근데 음, 목적은 위상의 정의가 저거를 네.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니까 저거를 통해서 위상의 정의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만들어냈냐. 음, 인 거였죠. 그러면 이제 위상의 정의를 가지고 그 뭐 삼각형과 원이 같다는 걸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냐? 그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얘하고 얘가 구분되는 지점 말고, 그냥 어쨌든 얘가 시사하는 바는 요것만 가지고 있는 커브면, 이렇게 생기든, 삼각형이든, 어, 다 같은 거잖아요. 다 투파이가 되는 거고, 네. 여기서 만들면 이렇게 되든, 삼각형이 되든, 다각형이 되든, 어쨌든 다 클로즈 커브니까, 얘는 다 이제 0으로 가고, 얘는 다 2파로 간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일단은, 어, 어, 그러면 이제 수학자들이, 이거는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하다 보면 클로즈드 커브를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시점과 종점이 같아지는 순간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0이 돼버리니까 요게 시점과 종점이 같아지면 바로 0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탈북선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너무 땡스니까. 만약에 어떤 곡선에서 적분을 해야 되면 그 곡선을 이제 곡선이 뭐 만약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 접근해야 되면 만약에 얘네가 이제 그 이렇게 뭐 생겼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네. 네, 얘네들 다 0을 날라가죠. 그거는 알겠는데 걔가 뭐 합집합하니 교집합하니랑 뭔 상관인지 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상의 정의가 합집합이 어쩌고 교집합이 네네.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걔가 그러면 그 합집합이니 그 교집합이니랑 뭔 상관인지. 이거를 좀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그렇게 해서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러면 모든 태곡선에서는 다 분값이 동일하네. 왜냐면 시점분들 같을 테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모든 태곡선들을 하나로 보자. 라는 걸로, 이제 이 일반화를 한다면, 이제 얘네들은 다 같은 거예요. 얘네 같고, 다 같은 거라고 하면, 이제, 어, 얘네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오픈셋의 개념이 나와야 되니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오픈셋이 왜 나오죠, 갑자기? 그 위상의 정의를 만족하려면, 그 네, 그러니까 정의까지 가려면 그거를 오픈셋이 안 이제 되면 네. 저기 위상의 정의를 오픈셋으로 해서 끌어냈다는 건데 저기서 오픈셋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좀 저도 까다롭나요? 아니요. 저도 뭐 그러니까 끼워 맞춰 보는 거예요, 한번. 그쵸, 근데 그쵸. 우리가 하나의 약간 비슷한 점은 발견했잖아요. 이게 네네.
닫힌 패곡선이면은 적분값이 같으니까 얘네를 다 같게 봐도 되겠다. 음, 그러면 적분값이 같은 애들로 이쿠이밸런트 클래스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그 클래스 안에 속하는 애들이잖아요. 다 같은 클래스 안에.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그럼 얘는 같게 본다라는 그 단서 하나는 찾았는데 이걸로 이제 정의까지 가려면 오픈셋이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기하학적들인 대상이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지 되는 거야? 적분이라는 걸 이야기 못하면 어떡할 건데? 라는 생각이 이제 아니 이거 태국선 얘네들은 다 태국 같지. 태국선이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하나 떠올려서 이제 이 패곡선들을 같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데, 근데 곡선뿐만이 아니겠죠. 그들이 하고 싶었던 건. 3차원상의, 뭐, 2차원상의 그 어떤, 뭐죠? 평면들? 예를 들면 이런 구면도 있고, 벡터도 있고, 뭐, 이렇게 직육면체처럼 생긴 이런 면도 있고, 그 얘네들도 이제 같다고 보고 싶었던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도 역시 무조건 이렇게 기본 정리로 이렇게 요 겉테두리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한 거랑 이렇게 접근한 거랑 뭐 같아지는 어떤 그런 비슷한 걸 생각해낼 수 있고 일단 그러면 3차원 빼고요. 이제 3차원은 좀 복잡하니까 빼고요. 제 생각에는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시나리오가 좀 떠올랐는데 그 쟤는 원점을 포함하는 애는 2파이고 원점 포함하지 않는 애는 0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오픈셋이 왜 필요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제가 적분값이 같다는 게 저는 약간 이거는 되게 예쁜 제가 공유 한번 해볼게요. 음, 음, 잠깐만요. 어, 어, 화면 공유 회의 컨트롤. 네. 네, 이거 제가 떠오른 거는 작은 거, 큰 거. 대충 둘 다 원점을 중심으로 한다고 칠게요. 네네. 그리고 원점에 점을 잡았을 때라고 하면 네, 네네. 어, 이렇게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위상수학 1강에서 음, 요런 걸 하셨거든요.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점 하나 잡아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 네이버후드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얘랑 이거, 네, 얘랑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약간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싶으니까 어 벡터장을 이런 벡터장을 줄게요. 균일한 벡터장, 이런 벡터장 됐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려고 하던 벡터장은 이런 벡터장이잖아요. 이런 벡터장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일단 쉬운 거부터 직관적으로 쉬운 거부터 저한테 쉬운 건 이 벡터장이에요. 아니면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벡터장도 좋아요.
모든 점에서 다 이 네네네. 우상향하는 그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간다? 네네네. 이렇게 가는. 네. 이게 이제 중력장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네네. 중력장이라는 게 그 항상, 그러니까 지표면을 그냥 평면으로 보고 네, 아주 국소적인 지점에서 지표면을 평면으로 보고 그러면 지구는 사실 둥글긴 하지만 그냥 그 국소적인 점만 보면 지표면이 그냥 평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보통 네네. 물리 생각을 하거든요. 평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균일하게 위에서 아래로 수직한 방향으로 중력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적분을 하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이 표면이 땅바닥인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어디든 그냥 상관없어요. 위치만 딱 정해주면 돼요.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있으면 어떤 물체가 어떤 네네. 물체가 뭐 이런 경로를 그린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계산해 보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0 나오거든요. 변화량이. 네네. 왜냐면 위에 이제 등고선이 이렇게 있을 거면 이렇게 있겠죠, 등고선이. 네네. 그럼 이거를 클로즈드 패스로 이게 그 중력장이 벡터장이 균일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림 정리를 쓰든 아니면 뭐 실제로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적분을 계산을 다 하든 하면 0이 나와요. 네네. 0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요렇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아무 데나 점을 잡아가지고 여기 잡든 여기를 잡든 뭐 어디를 잡든 아무 데나 점을 잡아서 한 바퀴 돌면 포텐셜이 0이 나와요. 음, 그게 이제 선적분한 값이죠. 네네. 선적분한 값이고 그렇게 됐을 때 뭐 아무 데나 편하게 원점이라고 해볼게요. 아무 데나까지는 잘 모르겠다. 원점이라고 해보면 원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뭐 그냥 대충 지나간다고 할게요. 그리고 원점에서 여기 이렇게 대충 지나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 사이 범위에서는 얘네랑 얘네랑 적분값이 같아요. 이게 끊긴 건가요? 네, 끊으면 요만큼. 끊으면 여기 요만큼이랑 얘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요만큼이랑 요만큼이랑 적분값이 같아요. 음, 아닌가? 뭐죠? 아니구나. 잠시만요. 아닌가? 아닙니다. 같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헷갈렸다. 헷갈려라. 잠시만요. 아니구나. 아닙니다. 같지 않습니다. 뭐지? 내가 하려고 그랬... 만약에 그 동생 아이디어는, 저게 만약 같다라고 만약에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작은 삼각형에서 이렇게 늘리는 그거를 생각하고 싶었던 거였나요? 아이디어? 맞아요. 근데 같지 않고, 음, 요거랑 요거를 이거에 대해서 적분한 것만큼 차이가 나요. 네. 인데, 이거, 잠시만요. 뭔가, 그, 같았어야 되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잠시만요. 제가 순간 착각.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 어떻게 잡아도 그거만큼 그걸 적분한 거만큼 차이가 발생을 하면 어쨌든 똑같은 의미로 그 적분값이 그 비슷한 만큼의 차이를 발생시키면서 얘랑 얘랑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집합하고 이 집합하고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겠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벡터장이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게 적분값이랑 같으니까 그러면 아 그게 더 쉽겠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벡터장을 우리 하던 그거대로 하면 얘랑 얘랑 같은 건 맞잖아요. 어떤 거랑 왜냐면 어떤 거? 네 어떤 거랑, 이걸 경로적분한 거랑 이걸 경로적분이라고 하나? 아니지 선적분한 거랑 이걸 선적분한 거는 같잖아요. 벡터장이 아까 우리 그 벡터장이었으면 그러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 아까처럼 이런 중력장처럼 돼 있는 애는 안 같은데 벡터장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 얘를 선적분한 건 빵이거든요. 수직이라서. 왜냐면 얘가 원점에서부터 나가는 방향이라서 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를 그 선적분을 하면 얘에 대해서 이 벡터장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면 빵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적분한 거랑 이렇게 선적분한 거랑 같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네, 방향이 반대여서 0 되는 거니까,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얘랑 얘를 선적분해도 빵이니까. 빵이 맞아요. 음, 왜냐면 내적하면 빵이거든요. 빵을 적분해봐야 빵이니까 빵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얘가 이 벡터장이 요, 요 방사형 이 선이랑 수직이라서 항상.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방사형으로 자르면 어쨌든 0이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랑 적분값이 무조건 같아요. 원점 기준으로. 그거를, 그림을 다르게 해도 되나? 해볼게요. 그림을 다르게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는 뭐 원이라고 하고, 사실 어디 둬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편하도록 중심에다가 두고, 하나는 이런 거를 해보면, 이렇게 클로즈 패스를 해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잡는다고 쳤을 때, 얘는 또 방사형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빵이에요. 손잡분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랑 얘는 빵이고, 그러니까 얘랑 뭐 이렇게 적분을 하든, 아니면 뭐 반대로 적분을 하든, 어쨌든 이 패스랑 이 패스는 선적분을 한 결과가 같아요. 방향이 같으면. 근데 그 90도일 필요는 없는, 이 90도여야 되는, 여기가요? 네. 여기는 상관없죠. 뭐 이걸 이렇게 잡든 아니면 뭐 이렇게 잡든 상관없죠. 방사형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만큼은 빵이에요. 벡터장이 이렇게 수직일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임의의 곡선 해도, 그렇죠. 그래서 뭐 임의로 곡선을 막 잡아도 그만큼은 그만큼이랑 같아져야 되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뭐 1대1 대응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오픈셋을 그렇게 잡게 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약간의 뭐라 그러죠? 스토리라인? 약간의 근데 뇌피셜? 네. 괜찮은 하나의 그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뇌피셜. 어쨌든 위상수학을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를 목격을 했고 어떤 이그잼플 그리고 그 이그잼플들을 어 새롭게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주고 싶어서 만들어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상적으로는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매트릭을 없이도 뭔가를
대상을 정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니까, 어, 저는 이것도 하나의, 괜찮을 거라고 생각, 왜냐면 원하고 저건 다 길이가 다 다르는데, 여기서는 길이의 개념이 필요가 없는, 그냥 그쵸, 둘러싸여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쵸. 거기서 하나의 모티베이션 얻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음, 약간 괜찮은 가설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벡터 필드가 진짜 핵심이겠네요. 그게 0이 되는 하나의 진짜, 또 다른 벡터 필드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0이. 아까처럼 그 중력장처럼 이런 벡터 필드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런 벡터 필드면 어쨌든 패곡선 하면 어떤 패곡선이든 빵이긴 해요. 얘도 사실. 근데 이 모양은 안 나온다, 예쁘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저렇게 딱 직선 부분 파트는 0이 되고, 곡선 부분끼리 똑같고, 이거는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사실 얘는 제 생각에 물론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한데 제 생각에 그 이런 위상 수학을 만들어내는 입장의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어디서든 다 패곡선을 하면 무조건 다 빵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원점을 포함하면 2파이가 나와요. 이상하게. 원점 아닌 데선 다 빵이잖아요. 근데 원점을 포함하는 패곡선은 2파이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좀 어떤 핵심적인 관찰이 아닐까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개념을 떠올려야 될까요? 어, 내가 어떤 태곡선을 그렸는데, 이 태곡선 내부에 원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따져줘야겠네요. 그쵸, 그쵸. 그죠? 따져야 되죠. 왜냐면, 그럼, 네. 네. 바깥에 있으면 빵이니까. 근데 원점을 포함하면 빵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곡선 내부에 있는 그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생각할 때, 네네네. 그게 이제 하나의 X라는 셋이 되고, 그 중에 점들의 일부를 모으면, 이제 그 X의 서브셋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네. 그 점이 이 곡선의 내부에 있겠느냐, 외부에 있겠느냐가 중요해지니까, 우리는 내부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지? 외부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지? 경계라는 건 어떻게 정의해야 되지가 개념이 필요한 거죠, 미상에서는. 음,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경계 개념과 경계 바뀌냐 아니냐의 개념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원점이란 특수한 점이 내부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게 네. 매트릭스 스페이스니까, 이 2차원형 R2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 곡선에서 뭐 원점의 거리를 잰다든지 해가지고, 아, 얘는 밖에 있구나, 안에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맞아요. 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트릭에서 내부에 있다라는 건, 곡선의 내부에 있다라는 건, 그 원점이라는 점이 곡선의 내부에 있다라는 건, 그 원점에서 오픈볼을 하나 잡아가지고, 오픈볼이 여전히 내부에 있으면 내부거든요. 네네네. 근데 밖에 있으면 아무리 오픈볼을 그 어떤 오픈볼에 대해서는 속하지 않게 되니까, 네. 음, 그런 식으로 떠올렸으려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오픈셋을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곡선들을 막 이렇게 폐곡선을 모아놓으면 그 폐곡선 내부 그 공간을, 그 영역까지 다, 네, 그거를 하나의 우리가 X라는 셋으로 봤을 때, 네. 걔하고 다른 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 라고 뭐 생각하다 보면,
똑같이 저점을 포함하는데, 똑같이 저점을 포함하는데, 똑같이 저점이 다 내부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우리는 위장까지 가려면 거리라는 개념을 빼야 되고, 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저기 좀 죄송한데 오늘은 혹시 시간이 조금 돼서 요 네네네네. 정도는 네. 어떨까 싶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그렇게 또, 하고 이제 조금 더 생각하고 다음 주에 또 아니 뭐 디코에서 다음, 해도 되고요. 네네네. 언제든지 해도 네네. 되고,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내용, 기대수 내용 한번 정리하고, 네. 또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그 토포로지 정의까지 한번 아, 보는 걸로. 네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공유 중지를 하고요. 네. 네. 오늘은 그래서 MCT와 뭘 했죠? NIP를 했고, 네, 위상 관련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코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